get too close, I feel like coming undone in the middle of the night when I'm in this dream. It's like a million little stars spelling out your nam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마케팅의 이준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블로그 지수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2025년 3월 달에 아주 큰 폭풍이 일어났죠. 그것은 바로 블로그 지수 대폭 하락입니다. 저품질에 걸렸다고 이야기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고, 블로그 지수가 최적 2에서 준최 2로 대폭 하락하셨다는 대표님도 계시고요. 최적 블로그였는데 지금 저품질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표님들도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 하락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네이버가 갑자기 왜 이렇게 지수 변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들어오신 대표님들도 계시고, 내가 지금 그 상황이야. 내가 지금 내 블로그가 대폭 하락되었어 라는 대표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조금 안정화시키고자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저품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저품질은 무엇이냐? 네이버 검색에서 내 블로그가 검색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걸 하고 있죠? 블로그를 통해서 내 상품을 홍보하고 내 브랜드를 알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내 블로그의 글들이 검색되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서 쓴 막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쓴 나의 글이 검색되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저품질에 걸리면 이 모든 작업들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품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품질에 걸린 대표님들도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블로그가 저품질에 걸린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이게 궁금하시겠죠? 알아볼게요. 블로그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로그 지수는 네이버가 해당 블로그를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 제공자로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는 것인데요. 블로그 지수라는 것을 네이버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 지수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개인 사설 업체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유료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블로그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블로그 지수 확인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유료 프로그램으로 지금 확인을 한 결과 제 블로그 지수는 최적 3단계고요. 또 저는 하락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멤버님들을 확인을 해드렸는데 멤버님들의 그 변화는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 멤버님들은 아주 이번 사태에서 잘 살아남으셨습니다. 블로그 지수를 보시면 지금 제가 최적 3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블로그 지수의 단계를 보면 미노출부터 시작해서 최적 3단계까지 단계를 거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최적 2였던 대표님이 준최 2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최적에 있던 대표님이 미노출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단계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대표님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우리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홍보를 위해서, 마케팅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우리 대표님들은 많으신데, 우리가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블로그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 지수가 최적 단계에 있다가 떨어졌다? 그러면 노출하는 게 쉽지 않은 단계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힘든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블로그를 하셨던 대표님들도 떨어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오랫동안 했던 블로그를 관둬야 하나, 이거를 그만해야 하나라는 고민까지 하시게 되는 것들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죠. 블로그 지수는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 유료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는 지금 뭐 되게 많은 대표님들의 블로그를 계속 봐야 하고 조금 더 정밀하게 보고 싶어서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님들은 굳이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진 않으셔도 돼요. 볼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근데 유료 프로그램으로도 나도 조금 보고 싶다 하시는 대표님의 경우는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블로그 지수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블로그 지수 신청 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유료로 블로그 지수 확인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렇게 블로그 지수 신청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댓글로 블로그 지수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 링크는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불덱스를 추천을 드려요. 네이버 검색창에 오셔서 불덱스를 검색해 주세요. 불덱스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게 되는데요. 선택하시면 블로그 주소 아이디 입력하시는 곳에 입력을 넣어주시면 돼요. 내 블로그 아이디 또는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셔도 돼요. 저는 제 아이디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해서 넣으시면 지금 나의 블로그 현재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되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블로그 지수 확인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블로그 지수 사이트마다 그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프로그램 선택하셔서 그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만 진행하시는 거, 그래야 비교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는 왜 이렇게 진행하게 됐을까요? 네이버가 업데이트를 이렇게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네이버에서 밝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짐작하건데, 자, C랭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C랭크는 뭐냐면 블로그 지수를 결정짓는 점수에 포함되어지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 C랭크의 로직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C랭크를 점수 항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C랭크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냐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블로그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로직이에요. 계속 네이버는 이야기하고 있었죠. 전문적 주제를 써라. 한 가지 주제로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블로그 강의를 들으시거나 블로그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C랭크 한 가지 주제로 요즘에는 네이버는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 C랭크를 좀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네이버가 2025년 2월 28일 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미리 보고 조금 밑줄을 좀 쳐왔어요. 문맥적 이해를 기반으로 신뢰도 높은 출처, 문서를 검색 결과에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뢰도 높은 출처라는 것은 C랭크가 높은 블로그를 얘기해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로 글을 잘 쓰고 있는 전문가의 블로그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 생성된 저품질 콘텐츠. 자동 생성된 저품질 콘텐츠는 뭘까요? 요즘 AI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요즘에 AI로 블로그 글쓰기, 챗GPT로 블로그 글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대표님들도 AI 글쓰기 굉장히 많이 적용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자동으로 생성된 AI가 쓴 저품질 콘텐츠들을 걸러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경험에 기반하지 않은 실제 경험, 우리 블로그가 요즘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글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경험에 기반하지 않은 광고성 도배글, 이런 것들을 판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검색 의도에 부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 또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얘기했어요. 이것은 뭐죠? 전문적으로 글 쓴 그런 블로그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 우선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때요? 아, 네이버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내가 한 가지 주제로 전문성 있게 글을 쓰고, 그리고 AI로 글을 쓴 것들을 좀 감시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생성된 AI로 인한 검색 저품질 저하 방지. 어때요? 계속 AI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AI가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블로그 글 쓰는 거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AI로 블로그 글 쓰는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저품질에 걸리지 않도록 잘 활용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대표님들에게 알려드려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AI가 자동 생성 글이 범람하면서 검색 결과의 정보 신뢰도가 낮아짐. 우리도 보시면 어때요? 블로그들 보면은 AI가 썼네? 이런 느낌 나는 그런 글들이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우리 사람도 느끼는데 네이버에서 적용하고 있는 고도화된 프로그램이 이거를 못 알아낼까요? 알아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I로 작성된 글을 잘 활용해서 블로그 글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 강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AI가 쓴 글이 많아지면 어때요? 우리도 이거 AI가 썼네? 이게 내용이 정말 맞을까? 뭐 내용의 뭐 진실은 맞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인간미가 없는 거죠. 블로그 글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냐면 AI처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죠. 뭐 내가 직접 AI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블로그에서 얻고자 하는 거는 사람 냄새, 사람 느낌, 사람이 직접 경험하고 쓴 찐 후기 아니면 찐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블로그 검색해서 보다 보면 AI 글이 너무 많이 티가 난다. 그러면은 읽지 않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대표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상위 글들을 들어가 보는데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야. 다 비슷비슷한 느낌의 문체야. 이러면 어때요? 이거 AI 돌렸네? 이런 느낌이 확 들겠죠. 그러면 이곳에서 얻을 정보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를 더 이상 고객들이 찾지 않고 다른 루트를 찾겠죠. 유튜브로 검색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해본다든지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다른 곳에서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이버에서는 사용자의 이탈을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 AI로 쓴 글들을 걸러내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네이버에서 공지글이 올라왔는데 AI에 대한 공지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판독을 수행하는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원본 문서와 유사 문서를 더욱 정교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 드렸죠. AI로 쓴 글이 비슷비슷했다. 네이버는 유사 문서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똑같은 문서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AI를 활용하게 되면서 굉장히 비슷한 글들이 많이 나왔고 뭐 AI가 똑같은 글을 발행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네이버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제가 불편함을 느꼈던 것처럼 네이버 측들도 그거를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욱 강화시켜서 판독을 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서를 네이버가 좋아하는지 어떤 문서를 썼을 때 어떤 글을 썼을 때 네이버가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블로그 지수를 다시 상승시킬 수가 있겠죠.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2024년 2월 28일 1년 전에 발표한 글인데 이것을 참고해 보면 좋은 문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AI에 대해서 어떻게 네이버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도 보면 AI를 활용하면 검색 노출에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하시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문의를 했으면 이렇게 공지를 했을까요? 예, 문의를 하면 좋은 문서라면 문서 생성 방식과 관계없이 검색에 노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로 글 써도 된다는 거예요. AI로 글 써도 되지만 무분별하게 많이 발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AI로 글을 쓰다 보니까 하루에 블로그 글을 막 20개, 10개씩 발행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이제 네이버로 수익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이런 형식을 취하고 계시는데 이런 글들을 잡아내겠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현재로는 이렇게 블로그 글쓰기를 하신다고 전부 다 저품질이 가거나 블로그 지수가 하락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는 아직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문서의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문서의 특징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줘라. 우리는 네이버에서는 신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는 정보성 기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있는 글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 솔직한 경험. 어때요? 아까도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내돈내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 직접 경험하고 솔직하게 작성한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그리고 독창적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정보가 나오죠. 네, 정보 넣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문서를 복사하거나 짜집기 하지 않고 짜집기 짜집기 하시는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것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하면 그런데 이런 짜집기 좋아하지 않는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정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네이버가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층적 구성, 해당 주제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충분한 길이, 그리고 정보와 분석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길이 어느 정도 주셔야 돼요. 블로그 길이가 너무 짧으면 안 된다.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네이버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길이를 줘야 된다. 그리고 좋은 가독성. 가독성 중요해요. 블로그 글을 오랫동안 읽을 수 있도록 내 글을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가독성이기 때문에 이 가독성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사용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와, 너무 이거 다 정답입니다. 제가 블로그 강의할 때 이것들 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이버 블로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께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셨던 멤버님들이 블로그 지수 큰 하락 없이, 별 문제 없이 아주 잘 운영하고도 있으신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셨겠죠? 그렇다면 이제 블로그가 싫어하는 행동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싫어하는 행동을 알고 있어야 블로그한테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스팸 어뷰징 문서 구분.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스팸 어뷰징 문서가 계속 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로만 작성한 문서를 자동화하여 게시하는 유형의 어뷰징 사례가 탐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AI로만 작성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뷰징 행위 예시 타 문서를 단순 복사하거나 검색 노출을 위해 유사한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이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로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 가독성이 낮은 컨텐츠를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행위. 이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AI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서 글을 발행한 경우 문맥적으로 안 맞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대부분 요새 AI 되게 발달돼서 문맥도 되게 잘 잡아주기는 하는데 조금 예전에 쓴 글 같은 경우들 보면은 문맥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네이버는 문맥이 안 맞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 맞게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유사한 컨텐츠를 생성형 AI를 통해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행위.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같은 주제,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막 10개, 20개 계속 발행을 하는 경우예요. 이런 거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뉴스, 웹사이트, 블로그 등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복사, 짜집기 또 나왔어요. 짜집기. 앞에서도 말했죠. 짜집기 싫어한다. 복사해서 유사 문서 만들어내는 거 싫어한다. 그리고 또 대량의 컨텐츠를 생성 AI로 자동화하여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반복되는 내용 있죠. 대량의 컨텐츠 생산, AI로 자동화, 뭐 복사, 짜집기. 여기도 대량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싫어하는 대표적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때요? 우리가 저품질로 가는 거죠. 그럼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네이버가 당연히 좋아하는 글쓰기가 되겠죠. 우리 이렇게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동 하지 말도록 해요. 이번에 지켜볼 거는 신규 블로거들의 활성화입니다. 워낙에 기라성 같은 기존 블로거들, 굉장히 오래되신 블로거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지수가 한번 상승하게 되면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최적 상태가 지금 포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일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블로거들이 나 지금 최적으로 갈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적 블로그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 그만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쪽에서는 최적 블로거들, 지금 현재 있는 블로거들의 블로그 지수를 내림으로 인해서 신규 블로거들이 최적 블로 진입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준 거죠. 근데 최적 블로그 지수를 가지고 있으시면서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동들, 블로그 지수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고 계신 블로거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블로거들을 내리고 잘하고 있는 신규 블로거들을 올려주겠다라는 목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규 블로거, 지금 블로그 지수가 낮으셨던 준체 2셨던 대표님이 준체 6까지 올라가시는 경우도 봤어요. 새로운 바람을 좀 불어넣겠다라는 의지가 있지 않나 봅니다. 네이버에서 쇼핑 커넥트를 도입한 거 알고 계신가요? 쇼핑 커넥트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우리 쇼핑 커넥트는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쿠팡 파트너스 활동하시는 대표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기존에 쿠팡 파트너스 활동하시던 것을 네이버에서도 적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쿠팡 파트너스 활동 같은 경우는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쿠팡 상품의 고유 링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블로그 글에 올리고 그 링크를 통해서 상품이 구매가 된 경우 거래액의 3%를 주는 형식의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기존에 쿠팡 파트너스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이버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죠? 조금 불편했을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이버가 쇼핑 커넥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희소식이죠.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 블로그 쪽에서 하는 것들을 굉장히 안 좋아해서 블로그 글이 누락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네이버를 통해서 쇼핑 커넥트 활동을 하시면 돼요. 네이버 쇼핑 커넥트에 대해서 네이버가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 가셔서 네이버 쇼핑 커넥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쇼핑 커넥트 베타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크리에이터 모집 중 되어 있습니다. 베타 버전이어서 아직 뭐 정식적으로 오픈은 아니지만 일단 베타를 시작했으니까 곧 정식적으로 오픈을 하겠죠.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거 저는 신청해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쪽에 들어가셔서 활동하는 것들 읽어보시고 참고하신 뒤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쿠팡 파트너스 기존에 하시던 대표님들은 이거 신청하셔서 네이버 커넥트 쪽에서 활동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밀어주기 위해서 우리 블로그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블로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네이버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칼을 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될 때야 생각하고, 그 전에 공지도 있었죠. 앞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래서 그런 공지들을 통해서 조금 알렸고, 그것이 우리가 3월에 시작된 것 뿐이죠. 그럼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블로그의 본질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저희 수강생분들이 블로그 지수가 하락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본질을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었고, 이 본질을 그대로 가져가셨기 때문이죠. 싫어하는 행동 하지 마라. 좋아하는 행동 하면 된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전혀 이런 것들에 문제 없이 진행하셨던 대표님들도 계시거든요. AI 전혀 쓰지 않고 열심히 본인이 컨텐츠 만드셔가지고 진행하셨던 대표님들도 블로그 지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셨던 대표님들은 회복이 되시는 경우가 지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가 좀 떨어지셨다가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문제 없이 글을 작성하셨던 대표님들이라면 조금 기다려보시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부 다 복귀해 줄지는 그거는 저도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블로그 지수 떨어지셨던 대표님들이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동 문제없이 글을 쓰셨다면 조금 기다려 보시면 다시 회복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복이 되지 않았어 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내가 블로그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내 블로그를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동 뭐죠? 유사 문서, 유사 이미지 사용입니다. 그리고 일관적이지 않은 주제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부실한 내용, 그리고 외부 링크, 쿠팡 파트너스 같은 외부 링크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배을 키워드 반복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내가 이렇게 블로그 글을 쓰고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좋아하는 행동들을 쭉 하시면 되겠죠. 일관적인 주제, 이거 C랭크입니다. 그리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줘야 되고, 경험을 담은 내용, 그리고 독창적인 정보, 그리고 외부 유입,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외부에서 트래픽을 갖고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내 블로그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싫어하지만 가지고 오는 거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 유입 요인도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이번 사태 겪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블로그 한 개만 하고 계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망했다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내가 마케팅하고 있는 채널은 블로그 하나인데 이것을 통해서 들어오던 유입 고객들이 어때요? 블로그 지수 하락과 함께 노출이 되지 않으면서 신규 유입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나에게 매출이 하락되면서 굉장히 불안함이 높아지셨겠죠. 그래서 블로그가 망하면 나도 망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보시면 마케팅 채널을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마케팅 채널 확대 어떤 게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하고 계시죠, 대표님들? 안 하고 계시나요?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어떠세요? 하고 계신가요? 유튜브도 안 하고 있다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고 내가 브랜딩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다 하신다면 이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은 꼭 하셔야 되는 채널이라고 봐야 돼요. 기본인 거죠. 저는 지금 이 모든 채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블로그가 불안정하다고 할 때 다른 것들을 같이 하고 계셨던 대표님들은 저와 함께 다른 채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상승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셨어요. 블로그가 망해도 망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내 블로그가 망해도 저품질에 걸려도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입, 신규 유입을 일으킬 수 있고요. 매출에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감소되시겠죠. 그런데 블로그만 한 채널을 하고 계셨다면 어때요? 블로그 망하면 나도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안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채널로 확장을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대표님들 지금 블로그만 하고 계시다면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출을 위해서는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유튜브 어려우시다면 인스타그램이라도 먼저 이제 개설하셔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채널에서 트래픽을 가지고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블로그의 점수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시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태에 오면서 굉장히 힘이 드시고 이런 위기가 없다라고 느끼신 대표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업데이트를 감행하면서 크게 블로그 지수를 흔든 게 한 10년 만일까요?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 좀 안주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써도 대충 써도 되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일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위기를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지금 내 블로그에 나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들 한번 체크하면서 더 좋은 블로그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새로 유입되셨던 신규 대표님들 같은 경우 블로그 지수 상승되신 대표님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블로그를 더 사랑하시고 진행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망했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블로그는 꾸준히 그냥 기존에 하시던 대로 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로 작성을 하셔야겠죠. 대표님들 저와 함께 블로그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성장시켜 보도록 해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에 달아주시면 답글로 달거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